안녕하세요. 출근길 산부노동법 정대국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에서 업무적 원인으로 인한 과로사를 주장하는 그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과로사항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과로사항 중 하나의 과로만 인정되어도 산재보험법상 산재는 승인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의 과로 중 만성과로와 단기과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만성과로는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 60시간까지 초과하는 경우 만성과로 상태, 그리고 단기과로의 경우에는 발병 전 11주간 대비 직전 한 주의 근무시간 비율이 30% 증가한 상태, 이런 식의 계량화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증명하는 그 방법의 문제, 그리고 유리한 주장 방식을 전개하는 그 입증 방법의 문제 등 설명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급성과로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하니 급성과로의 경우 정확히 어느 정도의 과로가 급성과로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는 급성과로가 아닌지 등 그 경계를 확인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고, 이 정도면 급성과로가 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상담이 많아서 오늘은 급성과로의 그 개념과 유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그리고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를 급성과로다라고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서는 정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그리고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급성과로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성과로를 판단하는 그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고시 내용을 단어 하나 그리고 문장 하나의 의미를 뜯어보듯이 해석해보면 구체적인 기준은 확인 가능합니다. 결국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 수준의 업무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야 급성과로를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그 변화 양상이 원인이 되어서 뇌심혈관계 질환, 뇌심혈관의 병변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동부 장관의 고시 내용에 의하면 그 자연 경과를 넘어서 악화되는 경우도 인정되고 있다는 말은 기저질환이 있던 분의 경우에도 업무적 환경의 변화 등이 원인이 되어서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 다시 말해서 촉발 요인으로 작용한 그 경우에도 산재보험법 시행령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인정하겠다는 부분도 잘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기저질환이 있으면 어떡하나, 안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은 앞서 보신 고용노동부 장관의 그 고시를 통해서 아무 문제 없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점도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의 그 발생은 고시 내용을 근거로 반드시 24시간 이내에 있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상 발생까지 만 24시간이 넘는다 하더라도 사건과 발병 간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급성과로와 같은 사항을 인정한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그 첫 번째, 업무와 관련된 중대한 인사사고나 중대사고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러한 사고를 목격한 경우 그 상황으로 인해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때 급성과로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고의 발생과 관련해서 구조활동이나 사고 처리에 종사한 경우 이로 인해서 24시간 전후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 급성과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교통사고가 발생했거나 또는 각종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던 급격한 상황의 발생으로 심리적으로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으로 힘든 상황이 발생한 후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도 급성과로를 인정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정신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각종 상황, 예를 들면 상사, 동료 또는 고객과 과도한 말다툼 또는 폭행 등으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초래한 경우 이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정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부분은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이후에
그 사건이 합의 등으로 잘 마무리되었다는 점 등은 전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점도 체크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로 장시간 연속적으로 근무를 수행한 경우나 평상시에 수행하지 않았던 육체활동을 갑자기 하게 되었거나 그리고 한랭 및 폭염 환경에서 오개 작업을 수행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우 이외에도 다양한 급성과로 인정 유형들이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노동부 고시의 내용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성과로가 인정 가능한 다양한 그 상황은 어떻게 그 상황을 분석하고 요건에 맞게 주장하는가에 따라서 좌우되는 문제입니다. 결국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최대한 주장 가능한 사항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전개해 나갈 때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과로사 산재 사건에서 세 가지 과로 유형 중 급성과로의 그 인정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